은퇴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매일이 여유로울 거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늦잠도 잘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 틀이 사라지면 삶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62세 남성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공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160만 원, 퇴직연금 50만 원. 계산상으로는 부부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집 정리도 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밤이 되면 이러다 내가 뭐가 되지? 하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돈이 남아있는데도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말 속에는 나는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자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순간 그 문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근원입니다. 또 다른 5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각자 일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죠. 처음엔 좋았지만 곧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 좀 쉬자 하고 싶은데 아내는 이제 집안일 좀 도와야지라고 말합니다. 작은 말다툼이 쌓여 불만이 커지고 결국 서로의 존재가 불편해졌습니다. 여유를 기대했지만 매일이 긴장으로 바뀐 겁니다. 은퇴 후 불안은 재정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질 때 심리적 불안은 훨씬 깊어집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65세 부부의 가계부를 보면 매달 300만 원씩 써도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퇴직금 3억이 7년 만에 1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노후 재정을 잠식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10년 전 1만 원이던 점심이 지금은 1만 5천 원이 되고 5년 전 20만 원 하던 공과금이 이제 30만 원을 넘습니다. 돈은 있는데 줄어드는 속도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통제의 상실에서 온다. 직장에서는 계획된 일정과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재정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심리적으로는 역할과 목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작은 일을 놓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봉사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는 감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불안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일할 때는 직장 동료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망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새로 사람을 만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관계를 쌓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불안을 이겨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독서 모임, 합창단, 시니어 밴드, 작은 동호회든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은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 불안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월급은 사라졌지만 인생의 의미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강의, 손재주를 살린 창작 활동, 혹은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조차도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빈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다음 장입니다.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불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진짜 여유란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생긴다는 것을.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부를 수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선입니다. 은퇴하면 여유로울 줄 알았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지하철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리고 회사 메신저 알림이 울리지 않는 조용한 밤을 상상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낯설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일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고 불안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마음을 조여온다. 그동안은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내 시간을 관리해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야 하고 스스로 계획해야 한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일 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63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천국이었죠.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이후 모를 불안이 밀려왔어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매일이 허전했습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35년간 일했고 퇴직금 3억 원과 국민연금 월 18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이 돈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하는 불안이 커졌다. 일할 때는 늘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끊겼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숫자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돈보다 무서운 건 통제 불가능한 미래였다. 그 불안은 심리적 통제의 상실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왔다. 이를 통해 인정받고 누군가의 평가 속에서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구조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는다. 나는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불안은 실체를 얻는다. 인간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일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소득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일이다. 한 은퇴 교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교단에서 내려오던 날 교실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는 30년 동안 매일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왔지만 정년 이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직함이 사라진다는 건 곧 사회적 존재감이 사라지는 일이다. 그래서 은퇴 후의 불안은 외로움과 맞닿아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일도 줄고 하루의 리듬도 사라진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의미는 옅어진다. 그렇다고 돈이 충분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한 부부는 은퇴 후 5억 원의 자산으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나자 1억 원도 남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냥 예전처럼 살았어요. 식사 한 번, 병원 한 번, 여행 한 번이 모두 과거의 습관대로였다. 은퇴 전에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은퇴 후의 재정은 버티기 어렵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의료비는 나이를 따라 증가한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다. 자녀의 결혼 지원,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본인의 건강 문제.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문제는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불안은 현실의 금액보다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더 크게 자란다. 하지만 모든 불안이 나쁜 것은 아니다. 불안은 변화의 신호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인다. 58세에 은퇴한 한 여성은 처음 1년간 우울증을 앓았다. 매일 같은 하루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시간. 그러다 어느 날 지역 복지관의 요리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거기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시니어 요리 강사로 활동 중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는 감각을 위해서였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은퇴 후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관계의 변화다.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그 속엔 작은 균열이 생긴다. 남편은 쉼을 원하지만 아내는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감정의 문제들이 이제야 드러난다. 부부 관계는 은퇴 이후 진짜 시험대에 오른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은퇴 후 23년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한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언제 쉰다는 자신의 리듬을 설계하는 것이다. 일할 때는 회사가 그 리듬을 대신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다. 오늘은 산책 30분, 책 한 장 읽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단순한 일상들이 쌓여야 마음의 불안이 줄어든다. 불안은 텅 빈 시간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은퇴 후 불안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미 있는 반복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일기를 쓰거나 주말마다 동호회에 나가거나 매달 한 번씩 새로운 걸 배우는 식이다. 이 단조로운 루틴이 삶의 구조를 대신한다. 그 구조 속에서 사람은 다시 안정감을 찾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은퇴 후 자산을 단순히 모아둔 형태로만 유지하면 불안은 줄지 않는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즉 연금이나 배당 같은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돈이 쌓여 있는 것보다 흘러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정적 불안의 본질은 금액의 부족이 아니라 돈이 멈췄다는 감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 후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만 그 불안을 삶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인생 이막의 관건이다. 은퇴 후 진짜 여유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직장의 역할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이어갈 때 만들어진다. 사회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는다. 은퇴 후 불안은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세워야 한다는 삶의 신호다. 불안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라는 인생의 알람일 뿐이다. 그러니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의지의 증거이자 다음 삶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의 떨림이다.